요즘은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에도 이직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는데요. 언제 퇴사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는 퇴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빠르게 얘기하자니 직장 생활이 어색해질 것 같다거나 아직 이직할 곳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괜히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너무 늦게 얘기하자니 미안한 마음이 크고 퇴사하고 쉴 시간도 없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이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면 가끔 가다가 회사 측에서 퇴직하겠다는 퇴사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사를 둘러싼 법률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인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은 정해두고 있지만, 반대로 퇴사 때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것을 규정하는 조항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고용 부분을 보면 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해지 통고는 1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적법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고,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나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사측에서 이에 동의를 해줄 경우에는 합의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는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고 해도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해 주어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를 해줘야지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효력이 없다고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분해서 보셔야 할 것이, 퇴사 2개월 전 통보를 하고 있다고 해서 퇴사 통보를 하고 꼭 2달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내 퇴사 통보가 위법하다고 한들 그렇다고 내가 강제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정리하자면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은 효력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다른 특별한 해지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근로자는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강제로 근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다면 이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회사가 쉽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상 근로자들은 자유로운 이직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소송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에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손해라는 것은 막연히 업무가 불편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대체 불가능한 상황이라 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벌돈을 못 벌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 경우라거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회사 업무가 펑크나서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경우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실제로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퇴사자가 유의미한 금액을 배상하는 상황은 나오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회사가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내가 강제로 근로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올 경우 퇴사자는 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회사의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따라서 내가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언제 표시하였는지,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었는지와 같은 사항과 퇴사 당시 내가 맡고 있는 업무 중 급박한 업무는 없었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모두 인수인계를 마쳤다는 점을 소송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퇴사 준비 과정에서 모두 기록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본인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일 기존 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퇴사자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면 퇴사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취업 방해 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일 기존 회사의 방해 행위가 이 근로기준법상의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